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지난번 시간에 도쿄 하네다 공항을 이륙해서 옛날에 사고가 났던 폭파 사고가 났던 쓰나미로 그 도쿄 후쿠시마 제1원전 상공을 경유해서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늘 비행할 경로는 후쿠시마 공항을 이륙해서 눈의 도시로 유명하죠. 눈의 도시로 유명한 니가타를 경유해서 니가타와 아키타시 그 딱 중간에 있는 아키타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아요. 너무 먼 것 같아서 딱 중간에 있는 쇼나이 공항 작은 소도시입니다. 쇼나이 공항에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키타를 거쳐서 아오모리, 일본 최북단의 도시죠, 그죠? 아오모리로 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후쿠시마 제일원전이죠. 후쿠시마 제일원전이고 지금 후쿠시마 공항에 있습니다. 오늘 경로는 후쿠시마를 이륙해서 니가타를 거쳐서 이제 요 중간에쯤입니다. 여기 지도는 안 나오는데 중간에 쇼나이 공항에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오늘부터는 한동안은 계절을 1월 달로 하겠습니다. 1월 달로 해서 왜냐하면은 위에 이제 홋카이도 홋카이도도 여기 이제 홋카이도죠, 그죠? 여기도 이 하얀색은 이제 바다가 얼어서 그런 거죠. 바다가 얼어서 그런 거고 홋카이도 지역 홋카이도 바다가 은근 아닌데 뭐 하여튼 춥다 이거죠, 그죠? 이게 홋카이도 여기 삿포로입니다. 이 위로는 전부 겨울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계절을 1월 달로 하고 제가 미리 설정을 해놨는데 눈이 아주 많이 쌓인 걸로 했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쌓인 걸 하고 그 대신 날씨는 맑음으로 그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후쿠시마 이제 출발지는 후쿠시마 공항이죠. 후쿠시마 공항을 출발지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요 근처가 쇼나이 공항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쇼나이 공항에 도착을 하는 것을 하고 그 중앙 경유지로 이점 할까요? 이점 하겠습니다. 중앙 경유지로 눈의 도시 니가타를 경유해서 내륙으로 해안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을 따라 이렇게 해안을 따라 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가 그 마켓이 열렸는지를 봤는데 마켓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열리고 있네요. 지금 뭐 거의 릴리즈 한 지가 2달이 훨씬 넘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한 3달 정도면은 웬만큼 안정화되는데 이번에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행 준비 완료 화면이 뜨면은 이 헬리콥터도 멋있는 헬리콥터도 하나 있습니다. 저게 옛날에 뭡니까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오는 헬리콥터 같습니다. 이륙을 하기 위해서 스로틀을 최대한 올리고 브레이크 풀겠습니다.
아, 눈 속의 경치가 멋있다, 그죠? 멋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 삼아 그 눈이 오도록 폭설 속에서 한번 비행을 해보려고 눈이 오도록 설정을 해보니까 일단은 너무 흐려가지고 시계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흐려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그 눈이 오는 것밖에 안 보여요. 화면에 눈 오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 속의 아름다운 경치는 이제 보여주고 어, 뭔가 좀 경로가 이상하다. 아, 아니네. 아, 예. 원래다. 오늘의 경로입니다. 이게 지금 일본 열도를 가로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산간지대를 지금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어, 어, 고도를 올려야 됩니다. 고도를. 오늘은 산간지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고도를 한 4,000m 이상 올려야 될 것, 4,000피트 이상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도를 올리지 않으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도를 이제 수동으로 올리면서 패딩을 세팅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으로 이제 이륙하면은 뭐 장거리 특히 할 때는 뭐 이륙하면은 무조건 오토파일럿 켜야 됩니다. 한참 돌려야 되네요. 275도로 맞추겠습니다. 헤딩을 놓고 그다음에 고도도 잠시 위를 끄겠습니다. 고도를 한 5,000피트로 할게요. 제가 5,000피트, 5,000피트고 버티컬 스피드는 700 정도로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너무 높다. 실속합니다. 700 정도, 700이나 800 정도. 그 고도를 올릴 때 실속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 상승률을 이제 올리면서 에어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은 한도 내에서 상승률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상승률이 분당 한 800피트 정도 되니까 뭐 에어스피드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많이 안 떨어지죠.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조금 더 떨어뜨려 700이 제일 적당합니다. 테슬라는 뭐 한 상승률 한 700이면은 풀스로틀에서 상승률 한 700이면은 스피드가 안 떨어집니다. 고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5,000피트까지는 계속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의 경치를 한번 볼까요? 온통 산간지대입니다. 눈속이 아름답습니다. 눈이 아름답죠, 그죠? 줌인해 보면 볼까요? 와, 또 줌인해서 보면은 지상에 이거 확실히 저 차도 막 지나가는 거 보이죠? 확실히 확실히 그 2024가 지상 경치가 훨씬 뛰어납니다. 집이나 건물도 훨씬 정교하고
그리고 지형지물도 2020보다는 정교해요. 정교하고 특히 이제 제일 차별화되는 게 나무가 2020에서는 그냥 덩어리였죠. 그러니까 색깔 덩어리였는데 2024에서는 이제 나무가 그 나뭇잎 이파리까지 나뭇잎까지 다 묘사가 됐어요. 그래픽 처리를 그래픽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나무의 수종도 침엽수냐 화렵수냐 소나무냐 뭐 메이플이냐에 따라 수종까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아름답습니다. 훨씬. 오늘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가는 그 거리도 뭐 아주 짧지는 않습니다. 아주 짧지는. 제가 이 가타까지 가려고 세팅을 해보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이가타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이가타죠, 그죠? 여기가 이가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줄였습니다. 근데 줄이기를 잘한 것 같아요. 줄이기를. 이가타까지 갔으면은 아마 너무 무리가 됐을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가타가 여기죠.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이가타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죠, 그죠? 여기가 아오모리. 그 일본 여기죠, 여기. 일본 최북단의 도시입니다. 최북단의 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홋카이도 섬이죠. 홋카이도 섬인데 어, 여기가 삿포로입니다. 삿포로. 삿포로에서는 뭐 착륙을 한번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착륙을 해서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에서 한번 내려볼 생각도 있죠. 그거 괜찮겠네요. 왜냐하면은 음, 이 2020하고 2024의 제일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행기에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다, 그죠? 예, 예, 시골인 것 같습니다. 산골 마을에 밭도 있고 집도 있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계속 산을 지나야 돼요. 이게 지금 산맥인 것 같습니다. 산맥. 무슨 산맥인지 모르겠는데 산맥을 지금 지나야 됩니다. 아마 고도는 아마 넉넉할 겁니다. 고도는 지금 5,000피트면은 넉넉할 것 같아요. 5315 1500m죠, 그죠? 고도 1.5km죠. 산골 마을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세계일주를 할 때 뭐 일정 그 세계일주 경로의 대부분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비행을 합니다. 이륙하자마자 그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하고 오토파일럿으로 대부분 비행을 하죠. 비행을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항로만 살짝 이제 바꿔주죠. 지금도 보면은 항로가 살짝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뭐 이 정도 뭐 치우쳐져 있다고 하기 힘들죠. 이 상태에서 계속 비행을 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오늘 방문할 이제 그 경유할 도시 니가타시는 일본 본토 섬, 일본 본토에서 이제 일본 본토도 눈이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본에서 눈 그러면은 그 홋카이도 섬만 생각을 하는데 홋카이도에 이제 삿포로만 생각하는데 일본 본토도 이제 눈이 유명한 데가 있죠. 첫 번째는 니가타고 이제 두 번째는 아오모리도 눈으로 유명합니다. 아오모리도 아오모리의 유명한 그 눈 속의 파묻지 료칸이 있죠, 그죠? 그래서 니가타는 뭘로 유명하냐? 그 일본의 이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작품이 설국입니다. 설국. 그 설국의 배경이 니가타입니다. 니가타. 그 설국의 저자가 니가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니가타 사람은 아닌데 이제 설국의 저자가 니가타 여행을 갔다가 이제 엄청난 이제 감동을 받고 설국의 모티브가 생겼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티브가 떠올라가지고 그 3년 동안인가? 3년 동안인가 이제 아예 그 니가타에 예, 그 장기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물면서 어, 뭐 아마 뭐 그분의 집은 뭐 도쿄에 살고 있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니가타에서 도쿄에서 니가타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쿄에서 니가타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신칸센으로 1시간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1시간 20분. 그러니까 그 니가타를 여행을 할 때 저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겨울 되면 이제 도쿄를 뭐 한 달 살기 정도, 도쿄 한 달 살기를 이제 하면서 한 2, 3일 그 니가타의 숙소를 이제 예약을 해놓고 한 짐은 이제 도쿄에 놔두고 한 2, 3일 신칸센으로 도쿄를 갔다 오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고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도가 충분한지. 어, 고도를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 끝에 사는 해발 1500m가 넘는 것 같습니다. 고도를 더 올리겠습니다. 고도를 7000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역시 산이라 가지고 산맥 산간지라 가지고 높은 산이 많네요. 제가 미리미리 보기를 잘했습니다. 안 봤으면 낭패해 볼 뻔했는데 추락할 뻔했습니다. 산맥을 지날 때는 고도를 넉넉하게 올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가 되죠. 고도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가타는 제가 일본에서 가장 가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눈썹 파묻힌 니가타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니가타가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그 지역입니다. 지역이라 가지고 연평균 적설량이 4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최소 4m. 한 해 최소 4m 오는 4m면 뭡니까? 한 2천 건물, 2천 건물, 2천, 1천 건물은 넘어서죠. 또 2천 건물은. 그래서 거의 그 집들이 지붕까지는 이제 눈이 차죠. 그리고 2022년도인가 이제 2022년도 기록이 하룻밤 동안에 4m 10cm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1년 동안에 온 게 아니라 하룻밤에 밤새 4m 10cm가 왔대요.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차로 니가타를 가는 거는 제 생각에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차로 갔다 오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파묻혀가지고 다음에 봄까지 집에 못 가죠, 그죠? 실제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실제로 이제 눈 속에 차가 완전히 파묻혀 버리기 때문에 차가 운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눈이 이제 확실하게 제설 작업이 되는 곳에다가 주차를 해놔야지. 안 그러면은 차를 빼낼 수가 없겠죠. 빼낼 수가 없습니다. 자, 고도가 뭐 7,000m 정도까지 올리고 있는데
뭐 고도 7,000m도 아슬아슬하네요. 넉넉하지는 않네요. 7,000m, 7,000피트. 아, 자꾸 미터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7,000피트, 3721, 2,100m밖에 안 되잖아요. 2,100m. 근데 뭐 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고도 3,000m 넘는 산이 여러 개 있죠. 2,000m 넘는 산은 당연히 꽤 많겠죠. 뭐 웬만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지상 풍경이 멀면은 또 경치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좋습니다. 아, 한 바퀴 휙 돌아볼까요?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넘어 이제 태평양이 보이죠. 아닌가요? 산이네 계속. 저 넘어 태평양이 보입니다. 여기는 바다죠, 그죠? 여기는 바다. 지금 일본 열도를 지금 가로질러 가고 있는 거죠. 온통 산입니다, 이게. 온통 산. 산을 넘으면은 이제 서해안 지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7,000피트는 조금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8,000피트. 뭐 고도 8,000피트면은 뭐 가겠죠. 산맥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산맥은. 산맥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죠. 볼까요? 꽤 많이 왔는 것 같은데, 중간쯤 왔네요. 아직 중간밖에 안 되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산맥이 끝나고 난 뒤에 또 평야지대도 꽤 되는 것 같네요. 딱 중간에 왔네요. 이가타까지. 일본이 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비행을 해보면 일본이 진짜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옆집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럽니까? 안 좋은 표현으로 만만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하고 뭐 비슷하겠지 이러든지 막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일본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지금 뭐 가로지르는 데만 해도 제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해보면은 일본을 지금 가로지르는 데만 해도 100km네요. 아닙니다. 170km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방금 측정을 해봤거든요. 측정해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도 170k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 170km예요. 가는 부분이죠, 이게 가는 부분. 이게 170km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같으면은 250km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호기심에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냐 2000km입니다. 엄청나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일본의 그 뭐냐 그 굉장히 말 많은 이제 타이페이 바로 코앞에 있는 섬도 일본 영토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3,000km예요. 3,000km. 더구나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그 기온이 특히 한겨울 기온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는 따뜻하고 여기는 춥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죠? 여기가. 그런데 일본은 거의 두 배입니다. 두 배라고 여기는 열대지방이에요. 여기 열대지방이고 여기는 뭐 거의 시베리아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화산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부러운 자연인 것 같아요. 굉장히 화산만 아니면은 화산과 지진만 아니면은 왜냐하면은 이게 위도가 상당히 이제 위도가 그 넓은 영역에 걸쳐져 있다 보니까 기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후가 기후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게 부럽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저는 뭐 요즘 그 캠핑카로 그 시베리아를 이제 횡단해가지고 유럽으로 그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그 캠핑카 세계 일주 하는 분들 꽤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즐겨보는 채널 중에서 이제 민지영 TV라고 그 연예인 분이죠. 연예인 부부인데 연예인 부부가 어, 카운티 캠핑 버스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제가 사실 자꾸 카운티 캠핑 버스 가니까 그 민지영 TV에서 보고 그 힌트를 얻었어요. 워낙 자세하게 그 카운티 캠핑 버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민정 TV만큼 그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제 주특기가 남의 채널 광고해 주는 게 제 주특기죠. 순수입니다, 제가. 뭐 저는 어차피 뭐 구독자니 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게 하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되는데 제 주특기는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뭐 남의 채널이나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보면은 이제 캠핑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인천항에서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죠. 부산점에서 부산이나 강릉에서 싣고 블라디보스톡으로 합니다. 강릉점이겠네요. 동해점. 그래가지고 요렇게 가더라고요. 여기 바이칼 호수죠. 그죠? 요렇게 가지고 유럽을 가는 거예요. 뭐 한 제가 봐서 한 몇 년 걸리죠. 이거 하면 최소 2년.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은 정말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예요. 정말. 그런데 뭐 제 나이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그러다가 뭐 중간에 응급실에 실려갔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나이에도 해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본을 종주하는 겁니다. 캠핑카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 종주를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이 뭐 당연한 얘기죠. 자기 나라니까 많다고 합니다. 캠핑카로. 그런데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종주하는데.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구경하면서 가니까 그렇겠지만은 일본이 그만큼 큰 나라예요. 그 종주만 하는데 뭐 계속 온갖 데 다 구경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뭐 가급적 일직선을 쭉 하면서 중간중간에 구경하는 데 들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1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큰 나라예요. 자, 우리나라가 요만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남한이니까 요만한데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규슈 섬보다 조금 큰 나라예요. 그 규슈하고 여기 시코쿠 섬이죠. 규슈하고 시코쿠 섬을 합하면 제 생각 우리나라 남한만 할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엄청나게 큰 나라예요. 절대로 작은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막 이거는 진짜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뭐 사실 그, 그 뭐냐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게 된 이유도 첫 번째 이제 사게 된 모티브 계기는 그것 때문에 샀어요. 저 혼도 여행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여행을 그만 가고 싶을 정도로 불편해가지고 이제 좀 불편함을 이제 좀 덜어내려고 어,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게 됐어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콘도 가려고 이제 캠핑카를 산 거죠. 근데 막상 해보면 그럴만 해요, 진짜. 콘도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아마. 그 주기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큰 돈을 쓰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큼이나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은 그 일본 여행을 이제 가는 게 어찌 보면은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차를 잘못 산 거죠. 왜냐하면은 그 스타렉스 캠핑카로 심지어 유라시아 횡단을 하는 부부도 꽤 많더라고요. 꽤 많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취향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고 그분들도 불편을 하겠죠. 그랬대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취향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도저히 저하고는 진짜 저한테 진짜 억만금 준다 그래도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제가 스타일 캠핑카를 타보니까 저한테는 최대치는 1박 2일입니다. 2박 3일도 못 하겠더라고요. 딱 한 번 해봤는데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막 스트레스 받는 여행이 고문이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카운티 캠핑카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카운티 캠핑카는. 그래서 제 계획은 뭐냐? 계획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뭐 1년 동안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에서 그 김해로 가는 거죠. 김해로 가가지고 부산으로 가죠. 부산으로 가가지고 자고 뭐 캠핑카 안에서 자면 되죠. 그죠? 카운티 캠핑카는 거의 뭐 움직이는 옵시텔이니까.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부분 나눠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여행할 때는 뭐 이렇게 규슈 지방을 이제 뱅뱅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시코쿠를 여행을 하고 세 번째 갈 때는 간사이 이쪽을 간사이라고 하죠. 간사이 지방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나눠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냥 뭐 호텔에 묵지 뭘 또 이렇게 캠핑카로 가려고 그러냐. 그게 이제 도시를 여행을 할 때는 호텔이면 충분합니다. 도시를 여행할 때. 자, 이제 고도를 이제 낮춰야 됩니다. 이제 고도 거의 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구경을 하려면 고도를 1500피트까지 낮추겠습니다. 너무 낮췄다 그죠? 버티컬 스피드도 하강을 해야 되겠죠, 그죠? 비행기가 좀 과속을 하더라도 급강을 하겠습니다. 스피드가 뭐 130 노트 이상으로 하면은 막 꼬리가 떨리고 난리 납니다. 목적지에 빨리 하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도시 여기가 니가타입니다. 여기가 니가타. 제가 일부러 니가타를 이렇게 여기 니가타에 홍수가 많이 나는 모양이네요. 홍수 통제소가 있네요. 홍수 통제소. 여기가 이제 톨게이트 모양입니다. 톨게이트. 비행기가 원래 과속을 하면은 이 왼쪽에 보면은 이제 스피드가 이제 뭐 배가 이렇게 노란 선을 넘어가면은
꼬리가 흔들리고 난리가 납니다. 과속이다 이거죠, 그죠? 실제로 비행할 때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자, 점점 지상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겨울 이렇게 풍경도 굉장히 이쁩니다. 겨울 풍경도. 점점 여기는 이제 평야지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맥을 넘었으니까 해안쪽으로 저는 이번에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평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본이 전체가 빼곡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그 산 대비로 평야 비율이 일본이 평야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국토 전체가 완전히 산으로 덮여 있죠. 평야가 뭐 별로 없죠. 그 대신 아마 토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 그 옛날에 고대에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죠. 고도 한 1000피트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니가타로 온 것 같아요, 이제. 자, 지상 풍경을 한번 볼까요? 아따, 집들도 예쁘고, 예쁘다, 그죠? 제 눈에만 예쁜가요? 자, 일단은 해안을 따라가지고 이제 쭉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왜 이제 일본 일주를 할 때 캠핑카가 필요하냐 하면은, 왜냐하면은 도시를 여행을 할 때는 뭐 그냥 호텔이나 뭐 에어비앤비, 뭐 저희는 호텔은 안 묵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그 카페트가 있는 숙소에서 그, 그 묵으면 큰일 나요. 그 암치료 후유증 때문에 묵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데 뭐 일본에 가면 이제 카페트 아닌 원목 그 마룻바닥 그 호텔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는 그 맛집에 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행 가가지고 하루 세 끼를 그렇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질려서 못 먹어요, 진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하루에 뭐 한 끼 정도나 그 맛집 음식을 먹어야지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먹으면 이제 질려서 진짜 혼납니다. 그, 딱 이쁘다, 그죠? 집이 옹기종기. 확실히 옆에서 2020보다는 집이 그 모양이 그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보니. 굉장히 많이 나요. 좀 더 저공 비용을 해볼까요? 좀 더 저공 비용을 합시다. 800m 정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700m까지 내려가도 되겠네요. 자, 700m까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을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제가 그래요. 제가 항상 장기 여행을 하는 걸 좋아해요. 뭐 한 2, 3일 우다닥 갔다
오는 거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2, 3일 갔다 오면 정신 한 개도 없잖아요. 정신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갔는 동네를 그래도 차분하게 뭔가 좀 보고 느끼고 즐기고 오려면 그래도 뭐 보름은 돼야지 그죠? 그래서 보통 최소 이제 해외여행은 보름 이상 다녀오는데 보름 동안 이제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게 보통 큰일 아닙니다. 보통 큰일이. 그래서 항상 저희는 에어비앤비를 가요. 에어비앤비를. 다시 말해서 취사가 가능한 숙소만 저희는 갑니다. 왜냐면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고, 맛집에 가서 사 먹고, 집이 예쁘다, 그죠? 나머지 두 끼는 뭐, 그 식재료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해 먹으면 되죠. 특히나 이제 해외여행 가면 한 2, 3일만 한국 사람들 한 이틀만 지나도 하루만 지나도 한국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해 먹을 수가 있죠. 헤딩을 바꿀 때가 이제 슬슬 다가오죠. 그러면은 비행기를 헤딩을 살살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니가타 이제 시입니다. 니가타 시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게 조금 더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니가타 시가지 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시가지가 쭉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가 다운타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살짝 높은 건물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다운타운 같아요. 그럼 다운타운을 지나는 게 맞겠죠? 여기가 이제 니가타 시가지입니다. 니가타. 여기가 다운타운인 것 같아요. 여기가 중심가 같습니다. 여기가 조금 높은 건물들이 뭐 소도시다 보니까 뭐 아주 높은 건물은 없다 그죠? 꼭 백화점이나 이런 거 돼 보이는 이제 시골치고는 높은 건물이 이제 좀 보이지. 여기가 니가타 다운타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안을 따라 가지고 쭉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서 시오나이 공항까지 이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다 보는 거를. 그 2020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안 보입니다. 지금 창문 하나가 이제 그 기와장 하나까지 다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2024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2020에서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죠? 학교 같은 것도 보이죠. 그죠? 학교인 것 같아요. 이때 지금 운동장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비앤비에 묵으면서 하루 한 끼 정도는 이제 맛집을 찾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나머지 두 끼는 이제 숙소에서 해 먹습니다. 저희는 해 먹고. 그리고 또 일본이 좋은 게 뭐냐면은 뭐 편의점 음식이 끝내주죠. 편의점 음식이 뭐 식당 음식만큼이나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본 여행을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특히 겨울에 한겨울에 막 밖에서 이제 하루 종일 관광하고 숙소에 들어오면은 막 으실으실 춥잖아요. 추우면은 이제 숙소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근처 편의점이나 뭐 내지는 근처 이제 스시집에 가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시가 그 고등어 스시입니다. 고등어 스시. 우리나라에도 그 스시집에 가면 고등어 스시가 있는데 그 맛이 안 나요. 왜 안 나냐면은 이제 일본의 고등어 스시는 삭혀야 됩니다. 홍어하고 똑같죠. 삭혀 삭혔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데 그 삭혀 있는데 뭐 기술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한 모양대로 김치 담는 것처럼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일본에서처럼 제대로 삭힌 고등 스시가 없더라고요. 뭐 있긴 있겠죠. 제가 못 찾는 거겠죠. 하여튼 어찌된간 이제 고등 스시를 좋아하는데 그 숙소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고등 스시를 이제 사 가죠. 그 편의점이나 마트에도 고등 스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가지고 그 다음에 사케, 사케를 또 한 병 사가죠. 근데 사케가 싼 거는 엄청나게 싸죠. 싼 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5천원도 안 하죠. 근데 먹어보니까 아주 비싼 거는 필요 없지만은 너무 싼 거는 제가 한번 사서 먹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싸냐 이거 신난 데를 사 먹어보면 술이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어가지고 먹으면 좀 불편해요.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 이제 아주 비싼 건 아니더라도 뭐 너무 싼 건 하여튼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케 뭐 적당한 가격에 사케 하나 사가지고 숙소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아 여기가 이제 니가타인데 오 집들이 많다 그죠? 오, 왼쪽에 또 이제 빌딩가가 있네요. 왼쪽에 또 빌딩가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중심가인 것 같다. 그죠? 여기가 중심가 같아요. 여기가 중심. 아까보다는 더 커져 빌딩들이. 한번 돌아볼까요? 오른쪽에도 있나? 있죠? 오, 좋네. 여기가 중심가 같습니다. 여기가. 항구에서도 가깝고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 같네. 그죠? 여기가 메인 스트리트 같습니다. 도로가 이제 폭이 넓다. 그죠?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은 되거든요. 자, 이제 니가타를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중심가를 거쳤으니까. 그래가지고 숙소에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뜨거운 물에 일단은 샤워를 해서 몸을 데핀 다음에 그 일본의 그 옷, 그 유가타라 그러죠. 그 가운 유가타 딱 걸치고 그 사케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따끈하게 데우죠. 따끈따끈하게 데워가 고등어 스시를 안주해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뭐 진짜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 추웠다가 더운 물에 샤워를 했죠. 뭐 또 샤워가 아니죠. 욕조 샤워, 욕조 목욕이죠. 일본은 또 욕조 목욕이 유명하잖아요. 거기 그저 사케를 따끈하게 딱 한 잔 하면은 알코올 기운이 몸 전체에 쫙 퍼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나른해지죠. 나른해지면 그날 푹 잡니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희는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에어비앤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여행 가서 에어비앤비를 이제 몇 개 종류를 묵어봤습니다. 묵어봤는데 어,
그 일단은 일본 여행을 할 때는 뭐 저희가 많이 간 건 아니더라도 저희 경험치로는 7, 8월에 가면은 이제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죽음입니다. 죽음. 습도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높고, 그리고 그 에어컨을 물론 이제 5성급 호텔에 묵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은 에어컨이 그 습도하고 기온이 너무 높아가지고 에어컨을 뭐 최대로 틀어도 뭐 안 좋습니다. 덥습니다. 덥고 그 왜냐 습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 제가 옛날에 한번 8월 달에 한번 갔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 이후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은 6월 달까지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을에 가든지. 그런데 제가 에어비앤비를 이제 전통 가옥에도 묵어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식 가옥에도 묵어봤고, 이제 여러 가지로 묵어봤는데 그 아파트가 제일 낫더라고요. 아파트가. 왜 아파트가 제일 낫냐면은 여행을 가면은 이제 단풍놀이 가고 이러면은 이제 뭐 가을이 또 좋죠. 일본은 봄 가을이 최고입니다. 벚꽃 시즌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10월 말 뭐 요런 때 11월 요때가 이제 단풍 시즌이 제일 좋은데 3월, 4월 이제 벚꽃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니까 3월 중순에 4월 중순 혹은 이제 10월 10월 말 11월 이런 때는 춥습니다. 추운데 그 전통 가옥이나 일반 주택은 이제 추워요, 진짜. 추워가지고 갈 때 반드시 전기요를 이렇게 접으면은 너무 크지 않은 한 퀸 사이즈 정도? 퀸 사이즈 정도 전기요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은 이제 고생 되게 합니다.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먹는 거는 괜찮지만은 저희처럼 한 보름 먹으면은 진짜 진짜 뭐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뭐 그래가지고 감기 걸린 적도 있고 감기 걸리면 더 골치 아프죠. 왜 그러냐면은 감기 걸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아랫목에 이제 뜨뜻하게 이제 찢어 가지고 땀을 쭉 빼야지 낫는데 뭐 찢을 데가 없으니까 뭐 죽음입니다. 죽음. D를 한번 볼까요? 자, 니가타를 D가 이제 니가타죠. 니가타를 지금 이제 지나가지고 쇼나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쇼나이. 요 길 따라 가면 될 것 같네요. 길 따라. 그래서 반드시 그걸 저 뭐냐 반드시 전기요를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전기요를 하나 꼭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면 진짜 고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라는데 아무래도 외풍이 있잖아요. 외풍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전통 가옥은 진짜 죽음입니다. 전통 가옥은. 그래서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마루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아파트.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제 아파트 그러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은 맨션이라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안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층 아파트는 이제 맨션이라는 거 타워 맨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타워 맨션이 당연히 제일 낫죠, 그죠? 제일 낫는데 타워 맨션은 비싸죠. 그래서 뭐 우리로 하면은 이제 꼬마 빌딩이라 그러죠, 빌라 같은 것도 일본 사람들은 맨션이라 그러더라고요. 어, 제일 좋은 거는 좀 저렴한 고층 아파트가 제일 낫습니다. 저렴한. 이게 평수가 작은데 뭐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제일 나아요. 그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그런 아파트가 있는 데가 잘 없죠. 잘 없는데 뭐 후쿠오카나 같은 대도시에 가면 있죠.
럭셔리 뭐 타워 맨션은 당연히 에어비앤비가 없거나 있더라도 뭐 하룻밤에 뭐 100만 원 정도 달라 그러겠죠. 그 현실성 없는 얘기고. 그래서 보통 한 4, 5층짜리 이제 맨션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추위 문제가 훨씬 덜해요. 왜 그러냐면은 막 바닥 난방이 안 되더라도 이제 옆집 옆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다른 집이 있으니까 외풍이 별로 없죠. 별로 없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 원래 일본 국민성이 그런데 절대로 집을 날림으로 짓지 않아요. 일본이 춥다 그런 거는 그거는 가옥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 굉장히 그 짱짱하게 짓습니다. 그 우리나라 말로 하는 부실공사 없습니다. 없고 굉장히 짱짱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갔던 그 맨션들은 외풍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어가지고 그 바닥에 불을 떼지 않아도 아주 따뜻했습니다. 전혀 춥지 않았어요. 춥지 않았고 그 뭐냐 그냥 전기요만 하나 가져가면은 이제 숙소에 들어가지고 전기요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집사람하고 생활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일종의 팁인데 그 그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좌우지간 무조건 바닥이 난방이 돼야 됩니다. 바닥이 난방 안 되면 진짜 죽음이죠. 그래서 전기요가 필요한데 근데 요령이라면 요령인데 제가 잘 쓰는 요령인데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친절하지 않은 일본인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되게 좀 차갑게 느껴지거든요.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는 게 그건 뭐 유럽인들도 비슷합니다. 그게 왜 차갑게 느껴지냐면은 그, 그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도 않고 침해받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 간혹 이제 이자카야 이런 데 가면은 뭐 이자카야가 원래가 서로 이제 뭐 같이 이제 술 먹고 떠들면서 친해지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평소에는 뭐 낯선 사람한테 막 말을 걸고 잘 그러지 않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차갑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그런 거고 막상 왼쪽에서 먼저 대화를 걸면은 진짜 굉장히 진지하고 친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요령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부피가 큰 전기 담요를 이제 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져가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프리볼테이지 전기 담요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어요. 해외용으로. 프리볼테이지 전기 담요는 또 비싸요. 프리볼테이지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호스트한테 이제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돼요. 호스트한테. 뭐라고 양해를 구하냐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환자다. 환자이기 때문에 추우면 안 된다. 추우면 안 되니까 너네 지금 당신이 운영하는 에어비앤비 바닥 난방이 되느냐 물어보고 뭐 당연히 안 된다고 되는 집도 있습니다. 되는 집도 우리나라처럼 바닥 보일러가 되는 집도 분명히 있어요. 저희도 한번 묵어봤는데 정말 끝내주는 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희귀하죠. 대부분 안 되죠. 그래서 바닥 난방이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은 혹시 그 전기 담요를 하나, 전기요를 하나 비치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돼요. 왜냐면 그 몇 푼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한 10만 원 하면 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알았다 그러고는 사놔요. 방문하기 전에. 대부분 사놓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는데 여태까지 호스트가 싫다. 난 안 사놓겠다. 이런 호스트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왜냐면 어차피 그 사놓으면은 자기로서는 이제 그 숙소의 비품이 되니까 그 손님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 그 유리한 도구가 되죠. 안 사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굳이 내가 안 가져가도 되죠, 그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도시를 여행할 때는 도쿄나 오사카나 교토 도시를 여행할 때는 이제 숙소를 정해놓고 그 숙소에서 뭐 보름씩 이렇게 이동 안 하고 그 묵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저는 이제 도시보다는 일본의 시골이나 소도시를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여행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숙소 예약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숙소 예약이. 왜냐하면은 항상 그 다음 숙소를 계속 예약을 해가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루 종일 그 숙소 예약 스트레스 때문에 도대체 여행을 못 해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출발할 때 이제 숙소를 쭉 미리 예약을 싹 다 해놓고 가면 좋은데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예약하는 것도 뭐 스트레스지만은 왜냐하면은 그러면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왜냐면 다음 숙소 계속 체크아웃 시간 맞춰야죠. 다시 또 체크 뭐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보다는 그때그때 다음날 숙소를 정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정도 해봤어요. 해보고 난뒤 이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할 짓이 아니라 가지고 에이씨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그 넓은 지역을 시골이나 소도시 넓은 지역을 여행을 할 때는 제가 봐서는 최고가 이제 카운티 캠핑카 같습니다. 카운티 캠핑카. 그리고 일본에 또 이제 자동차 여행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이제 그거죠. 정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유료 주차장에 계속 주차가면서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캠핑카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자, 여기 있어 이제 슬슬 헤딩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산을 넘어야죠. 이쪽에서는 여기에서 여기를 타겟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 속에 이게 이게 시골을 이렇게 빙하는 게 이쁘다 그죠? 고도를 좀 더 낮춰볼까요? 고도를 더 낮춰봅시다. 600으로 낮춰볼게요. 자, 1시간이 됐다는 소식이죠. 저는 비행할 때 항상 알람을 이렇게 1시간을 맞춰놓고 비행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1시간 네, 너무 넘지 않도록. 도로에 이제 차도 지금 열심히 가고 있죠. 아마 시청자분들이 이 경치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경치를 고공에서 여름에 가는 경치보다는 낭만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운티 캠핑카가 있으면은 이제 그 소도시나 시골 여행할 때는 굉장히 좋죠. 뭐 이제
그 주차를 대도시만 아니면 주차할 때도 많습니다. 주차할 때도. 뭐 유료 주차장에 넣더라도 주차비가 그렇게 과하지 않을 뿐더러 일본은 주차장이 굉장히 잘 돼 있죠. 그 달리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비슷하게 돼 있어요. 미국하고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칸 사이에 공간이 있죠. 칸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문콕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편의점이 주차장이 대단히 잘 돼 있어요. 편의점에 이제 큰 주차장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편의점에 이제 주차를 하면 되죠. 주차를 해놓고 물론 이제 편의점에 이제 차가 빼곡히 있는데 내가 거기서 하룻밤 자겠다 그러면 그거는 민폐인데 뭐 시골이나 뭐 소도시에 뭐 편의점이 대부분 뭐 차 한 대, 한두 대 있지. 주차장만 80%를 비웠죠.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뭐 조금 이것저것 좀 사고 그 편의점 그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캠핑카로 일본을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방해가 안 된다면 방해가 안 되게 할 테니까 오늘 밤에 여기 그 빈대 좀 주차해놓고 하룻밤 자고 가도 되겠느냐 물어보면 뭐 대부분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마 99%는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안 돼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편의점이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도 우리나라가 진짜 빨리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본의 굉 잠시만요. 단어를 까먹었다. 일본의 그 미치노에키라는 게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그 미치노에키가 이제 휴게소입니다. 국도 휴게소.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국도 있는데 그게 일본 전역에 2,000개가 넘습니다. 2,000개가 넘는데 그 미치노에키에 어, 그 미치노에키가 가보진 않았는데 되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크대요. 커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그 차박할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한 휴게소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안에 가면은 이제 주차도 당연히 무료고 그다음에 샤워도 무료인 경우가 많대요. 샤워도 무료고 물 받는 것도 무료고 화장실도 무료고 그리고 뭐 쓰레기 버리는 것도 무료고 그리고 안에 온천도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쇼핑몰 뭐 그다음에 뭐 다 있답니다. 쇼핑몰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대요. 그리고 그래서 미츠노에키가 뭐 일본에서 한 2천 군데가 넘는 데니까 내가 가는 여행 경로에 미츠노에키가 항상 있다는 얘기죠. 아, 이쁘네요. 그죠? 마을이 꼭 알프스 산속인 것 같아요. 느낌에. 꼭 알프스 산속인 것 같은 느낌, 그죠? 그 미츠노에키에 묵으면 됩니다. 심지어는 그 미츠노에키에 그 캠핑장이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텐트를 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무료로 돈도 안 받고 뭐 유로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로 이제 미츠노에키에 묵으면서 뭐 이제 가든지 혹은 뭐 소도시나 시골은 뭐 주차할 때 뭐 지천입니다. 지천이기 때문에 유로도 있지만 무료로 주차할 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주차할 때는 이제 꼭 이제 매너를 지켜야죠. 매너를 지켜가지고 그 근처 이제 내가 어떤 곳에 이제 주차를 하고 싶으면은 그 앞에 있는 가게나 뭐 이런데 그 현지인한테 양해를 구할 매너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여행자인데 여기에 오늘 차를 주차하고 하룻밤 잤으면 좋겠는데 괜찮느냐 그러면 거의 뭐 100% 거의 100%안 된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공공질서상 금지된 구역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뭐 그거는 뭐 당연하지만은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본인 대답하는 사람이 본인 기분으로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하면은 제가 봐서는 재밌게 계속 있게 이 강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강을 따라가면 될 것 같네요. 강을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머네요. 아, 예, 그 강 물 한번 보십시오, 물. 이게 2024에서는 예, 강바닥에 자갈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강바닥에 자갈이. 그 강물이 투명하대요. 그 물이 투명한 게 구현이 돼 있어요. 저 보면은 이제 그 스마트폰, 그 저는 이제 큰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주 잘 보이는데 물이 반짝반짝 물결 치는 것도 보이네요. 물이 햇살에 물결 치는 것도 보입니다.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힐링이 된다, 그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스타리아 캠핑카는 전혀 본질을 못 뽑고 있는데 카운티 캠핑카는 아마 본전을 뽑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또 샀는데 또 이산이 아닌가 봐 이럴 수도 있죠. 아, 그럼 큰일 나는데. 그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 강을 따라 쭉 가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 세계 일주를 시작한 이래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경치가. 오늘 경치가 제 마음에 쏙 듭니다. 저는 화려한 경치보다는 이런 평안하잖아요. 이런 경치를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뭔가 이제 소도시를 음, 옆으로 지나가는 소도시의 시골이네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마세 FS 하는 거죠. 그죠? MSFS 하는 겁니다. 이마세. 나이가 이렇게 들면은 제가 그 은퇴를 47에 했습니다. 47에. 47에 했고 집사람은 보자. 집사람도 46인가? 6인가에 제가
은퇴를 했죠. 은퇴를 했는데 그때가 은퇴하기 제일 좋은 나이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저는 은퇴 준비를 오래 했습니다. 저는 30대 저는 초반에 은퇴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작해가지고 이번 시골이다 그죠? 근데 이제 그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 준비 그러면은 이제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 이외를 신경 쓸 여유가 없죠.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 그 노후 자금 준비에 이제 올인을 하게끔 돼 있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근데 막상 은퇴를 이제 딱 하고 나니까 뜻밖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뜻밖의 문제가 생긴 게 돈 준비 이외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 준비만큼이나 중요한 준비가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죠. 자, 이제 고도를 올려야 될 겁니다. 산으로 갑니다. 급하게 고도를 올립시다. 그러다면 추락합니다. 급하게 고도를 올리겠습니다. 어, 뭐 고도를 7천까지는 올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4천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4천 정도까지 올려놓고 그 노후 자금 준비와 함께 이건 뭐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벌써 은퇴한 지가 뭐 몇 년 됐나? 음, 10한 5년 됐다 그죠? 10한 5년 됐습니다. 그게 은퇴를 딱 하고 보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중요한 준비를 제가 안 했, 중요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는 게 뭐냐? 그 시간 보내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활기차게 시간 보낼 끌리기가 그 준비를 해놔야 돼요. 준비를.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직장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막상 은퇴를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신납니다. 처음에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럼 뭐 저는 뭐 술을 그닥 뭐 탐닉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술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은 꽤 많은 남자분들이 술을 실컷 먹죠, 그죠? 실컷 먹고 매일 저녁 술판을 벌입니다.
근데 이게 3개월도 못해요. 3개월이 뭡니까? 한 달만 그러고 나면 지쳐요, 지쳐. 그러면은 한 3개월 지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면 이제 막 그래서 남자분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취미가 필요합니다. 취미가 필요한데 그럼 뭐 은퇴하고 난 뒤에 뭐 하나 살살 배워 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왜 그러냐면은 그 모든 취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등산이 취미냐라고 물었을 때 글쎄요라고 저는 뭐 독서가 취미냐? 독서, 등산, 여행, 심지어 골프도 그게 과연 취미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취미라 이제 노후의 취미입니다. 노후의 은퇴자의 취미죠. 은퇴 준비용 취미. 그 은퇴 그 노후용 취미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취미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되게 먹어가지고 고령이 되면은 이제 점점 사람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뭐 친구가 맨 처음에 떨어져 나가죠. 나중에 친구가 안 만나게 돼요. 나도 연락 안 하게 되고 또 상대도 내가 연락을 하면은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제 안 만나려 그래요. 왜냐하면 만나면 돈 들고 이러니까. 결국은 순식간에 혼자 돼요. 순식간에 만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남는 거는 배우자 위에는 안 남습니다. 배우자만 남아요. 최후까지 남는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그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자녀까지 결국은 이제 1년에 한두 번 보는 거지. 평소에 이제 같이 어울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만의 이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는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배우자보다 내가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은 그건 복인 거죠. 복입니다. 복인데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80% 이상은 80%가 뭡니까? 90%는 남자가 먼저 가죠. 그런데 이제 여자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배우자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거죠. 가버리면 이제 나 혼자 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남자분들이 그 배우자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남자는 오래 못 삽니다. 뭐 대부분 뭐 길어야 1년, 많은 경우에 몇 개월 내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심적인 충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신체 일부가 뚝 떨어져 나가는 그 충격을 이제 나이도 또 고령이니까 이겨내지를 못한대요. 그 충격이 그만큼 세답니다. 근데 의해 보면 그것도 복이에요. 배우자가 가고 난 뒤에 곧 따라가는 것도 복입니다. 복인데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더 있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역입니다. 정말 고역이에요. 사는 게 뭐 진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는데 심적인 고통이 심하다 이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때 필요한 게 취미입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하루 종일 정말 너무나 즐겁게 하는 취미가 있다면은 이제 그게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족이 되고 또 은퇴 취미는 그런 취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심지어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도 최후에 남는 거는 나의 취미예요. 취미. 그래 따지실 때 골프는 일단은 제외되잖아요. 등산도 제외되고 거의 대부분 취미는 다 제외됩니다. 눈뒤 막 침침해지고 어두워지는데 책을 읽는다? 그것도 제외됩니다. 해외여행 제외죠. 그래서 목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능합니다. 거의 목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사부작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럼 목공은 이제 내가 죽기 뭐 한 달 전까지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은퇴 준비로서 돈
노후 자금 마련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취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모든 취미는 이제 어떤 한 분야잖아요. 목공 같으면은 뭡니까? 목공이라는 게 목수분들의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밌으려면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재밌습니다. 내가 뭐 만들 줄도 모르고 어, 이러면은 취미가 아니라 그는 고통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면은 뭡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좀 멋있게 그려져야지 취미지. 뭐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히 뭐 애기들 벽에 해놓은 낙서처럼 그리시면 그게 뭐 취미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악기를 하나 다룬다. 뭐 악기 다루는 게 말이 쉽지 어디 그게 쉽습니까? 그래도 좀 음악이 음악 같아야지 그게 취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노후 준비로서 취미가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제 경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죠?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해야지 재미가 있는데 그 배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그 젊은 사람이 배우는데 어느 정도 레벨 되는데 한 2, 3년이면 족한데 나이 든 사람은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공을 이제 할 때도 그 은퇴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아마 남자 은퇴자분들 중에서 아마 반 이상은 은퇴하고 목공을 시도해 볼 겁니다. 아마 그만큼 많이 와요. 그런데 계속 하는 사람은 그 목공방에 찾아와서 목공을 이제 취미로 시작하겠다고 방금 은퇴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와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서 한 100명이 찾아오면은 한 10명이 찾아오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 채 안 돼요. 계속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한두 달 하다 관둬요. 왜 그러냐면은 관둘 수밖에 없는 게 내 나이가 지금 60인데 가만 보니까 이게 기본기 키는데 뭐 한 최소한 5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65년, 5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러고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뭐 악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취미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취미를 이제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배우는 과정이 최소한도 기본기를 익히는데 대부분 한 5년은 걸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뭐 60세 은퇴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거는 한 50세부터 이제 이것저것 취미를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냐 해봐야 알거든요. 해보기 전에는 그게 자기 적성에 맞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봐야 돼요. 다 와간다 그죠? 아따, 영로로 짧게 적용 정말 잘했네. 그래도 1시간 반은 걸리는 것 같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은퇴 이제 선배로서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내 은퇴할 나이를 반드시 이제 확정을 해야 돼요. 딱 부러지게 몇 살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도도 슬슬 낮출까요? 고도도 낮추겠습니다. 고도를 한 2000m, 2000피트, 2000, 2000피트 정도까지 낮추고 2000하고 2000피트 정도까지 낮출게요. 저는 너무 낮나? 2500피트. 이제 수동 조정을 하겠습니다. 속도도 낮추고 착륙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은퇴 날짜를 먼저 딱 정해야 돼요. 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
재밌을 것 같은 취미를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주말이나 이런 데 시간을 내 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공방 같은 데 기웃기웃 해보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때는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에는 돈이 필요하죠. 그 취미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자금력도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뭐 사야 되는 거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미를 내가 할지 계속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괜히 샀다가는 이제 그 나중에 다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맛만 본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아마 그 시도를 하면은 아마 보통 이제 최선 이제 한 서너 가지 이상의 시도를 하게 될 거예요. 해봤는데 뭐 안 맞더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서너 번의 수정이 될 겁니다. 아마 뭐 만약에 해봤는데 안 맞으면 즉시 관두는 게 맞아요. 관두고 다른 걸 찾는 게 맞습니다. 괜히 그거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거 한 5년 정도 넉넉하게 서두르지 말고 그래가지고 5년 정도 했는데 이게 이제 한 5년 정도 한 서너 가지를 시도를 해보면은 이제 그 찾아집니다. 아, 이게 내 적성에 맞다. 이게 딱 찾아져요. 찾아지면은 이제 그게 내 취미다. 이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투자도 살살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도 이제 처음부터 큰 거 사지 마시고 싼 거부터 저렴한 거부터 그 대신 그래가지고 이제 장비도 사고 이제 그것도 장비 또 사는 재미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제 공항 위를 지나고 있죠. 그죠? 활주로 위를.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서 지금 D-5년이 되면 그 D- 은퇴 날짜 D-5년 정도에는 그 취미가 찾아져야 됩니다. 자, 그럼 찾아졌습니다. 내가 목공을 하겠다, 내지는 그림을 그리겠다, 혹은 기타를 치겠다. 찾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 내가 수험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빡시게 배워야 됩니다. 뭐든지 배울 때는 슬슬 배워가지고 뭐 슬렁슬렁 하면 되겠죠. 그런 거 세상에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피나지게 배워야 됩니다. 배워가지고 이제 똥 빠지게 이제 뭐 이제 전력 질주로 한 5년을 해가지고 되면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주위로부터 이제 상당히 고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 되면 은퇴 딱 하고 나면은 이미 이제 확실하게 내가 잘하거든.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칭찬이 들려와야 돼요. 아, 저 사람 목공의 고수다. 뭐 이런, 아,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재미가 있거든요. 세상에 못하는 거는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현실주의자인데, 저는 좀 심하게 현실주의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공중에 붕 뜬 소리 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황당한 소리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정말 싫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은퇴 시점에는 이제 모든 게 딱 갖춰지죠.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제 실력이 올라가면서 장비도 점점 프로페셔널해지죠. 그러면 은퇴와 동시에 이제 그 즐거운 이제 진짜 즐거운 노후가 시작되는 거죠.
낚시 같은 거는 제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낚시 같은 경우는 뭐 나이 들어서도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저께 제가 그 그저께 어떤 분이 랩을 하나 펼쳤습니다. 어떤 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은퇴 준비로 되게 현명한 분인 것 같아요. 은퇴 한 2, 3년 전부터 낚시는 평생 했는 건데 땅을 보러 다녔더라고요. 땅을 보러 다녀가지고 은퇴 직전에 은퇴 한 2년 전에 예, 바닷가에 땅을 샀어요. 바닷가에.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 같아요. 바닷가에 땅을 사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한 2년 전에 땅도 사고 그 이제 본인이 샀는 땅에다가 이동식 주택을 이제 그것도 열심히 알아봤겠죠. 이제 주문해가지고 이제 토목공사를 하고 이동식 주택을 딱 설치를 한 거예요. 딱 설치를 해가지고 어, 착륙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이제 이동식 주택까지 다 설치해가지고 은퇴와 동시에 이제 일주일에 한 2, 3일은 그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지내면서 낚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이상적이죠.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오씨, 오씨, 왜 이 브레이크 안 먹어? 이상하게 또 그거 이게 지금 컨트롤 놓치네요. 브레이크가 안 먹어요. 브레이크가. 착륙 잘했고. 이거 아직까지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버그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끊어져 버려요. 가다가 어, 황당하다 그죠? 가다가 컨트롤이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이거는 진짜 문제다, 문제.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쇼나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가타를 쇼나이에서 이렇게 이가타를 거쳐서 아오모리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목수였습니다.